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카이 마코토의 너의 이름은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랑과 연결의 마법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언니, 늦었잖아. 미닫이를 열고 마루로 들어가자 요츠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내일 아침은 내가 만들게. 나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는 아직 전니도 남아있는 꼬마 주제의 언니보다 자기가 더 야무지다고 믿는 구석이 있다. 사과 따위를 해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힘차게 밥통을 열고 밥알이 반짝반짝 빛나는 쌀밥을 내 밥그릇에 퍼 담았다. 아, 너무 많이 담았나? 뭐, 아무러면 어때? 잘 먹겠습니다. 윤이 반질반질하게 나는 달걀말이에 소스를 듬뿍 뿌려서 밥과 함께 입에 넣었다. 우와, 맛있다. 행복해. 어라? 그런데 아까부터 관자놀이 쪽에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는데? 오늘은 정상이구나. 네. 고개를 들어보니 할머니가 밥알을 씹는 나를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다. 어제는 진짜 이상했어. 요츠하도 나를 보며 희죽희죽 웃는다. 갑자기 비명을 지르질 않나? 비명? 수상한 사람 신문하듯 바라보는 할머니의 시선. 그리고 바보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이는 요츠하의 희죽거리는 웃음. 그게 무슨 말이야? 뭐야? 둘이 쌍으로. 기분 나빠. 딩동댕동. 갑자기 상인방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고막이 찢어질 듯 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주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내 단짝 친구 사야의 언니, 주민센터 지역생활정보과 근무, 목소리다. 이곳 이토모리, 멱수는 인구 1500명 남짓한 작고 초라한 마을이라 대부분 서로 아는 사람 아니면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다. 이토모리 주민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스피커 속 목소리는 이토모리 주민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하고 중간중간 끊어가며 문장을 천천히 읽어나갔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5개 스피커도 설치되어 있어서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산봉우리에 부딪혀서 돌림노래가 된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 온 마을에 방제 무선 방송이 울려 퍼진다. 이 마을의 모든 집에는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운동회 일정이라든가 눈치 오기 당번 연락이라든가 어제는 누가 태어났다든가 오늘은 누구의 장례식이라든가 그런 마을의 대소사를 매일 꾸준히 방송으로 알려준다. 다음 달 20일에 치러질 이토모리 마을 이장 선거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벼랑간 스피커가 침묵한다. 스피커 본체에는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할머니가 콘센트를 뽑아버린 것이다. 80을 넘긴 지금까지도 예스러운 기모노 차림을 고수하는 할머니가 말 한마디 없이 분노를 드러내는 방법이다. 속 시원하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의뢰 그렇듯이 텔레비전을 켰다. 사야의 언니 목소리가 사라진 공간을 NHK 뉴스 아나운서의 생글생글한 웃음이 대신 채운다. 1200년에 한 번 지구로 근접하는 혜성을 볼 수 있는 날이 드디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혜성은 수일에 걸쳐 육안으로도 관측 가능할 것으로 보여 세기의 천체쇼를 앞두고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를 비롯한 전 세계 연구기관이 관측 준비를 위해 서두르고 있는데요. 화면에는 티아마트 혜성, 한 달 후에 육안으로도 관측 가능이라는 문구와 함께 흐릿한 혜성의 영상이 떠 있었다. 이래저래 대화는 끊겼고
뉴스 소리에 섞여서 우리 집 새 여자가 식사하는 소리만이 수업 중에 밀담처럼 을씨년스럽게 달그락달그락 들려온다. 이제 아빠랑 화해 좀 하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요츠아가 나섰다. 어른들 문제에 나서지 마. 나는 톡 쏘아붙인다. 그렇다. 이것은 어른들의 문제다. 이장 선거가 대수야? 피우효로로로 하고 어딘가에서 얼빠진 듯한 솔개 울음소리가 들렸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나와 요츠아는 입을 모아 할머니에게 인사하고 현관을 나섰다. 여름 산새들이 목청 높여 지저귀고 있었다. 경사면을 따라 난 좁은 아스팔트 길을 지나 돌계단을 몇 개 내려가면 산 그림자가 사라지고 따가운 아침 햇살이 정면으로 쏟아진다. 아래로는 둥그런 이토모리 호수가 내려다 보인다. 잔잔한 호수의 수면이 아침 햇살을 반사해 여지없이 반짝반짝 빛난다. 짙은 녹색을 띠며 이어진 수많은 산봉우리, 푸른 하늘과 흰 구름, 옆에는 괜히 폴짝폴짝 뛰는 빨간 책가방을 맨 양갈래 머리 꼬맹이. 오, 마치 일본 영화의 오프닝을 보는 것만 같다. 한마디로 수십 년 전의 일본 느낌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시골, 깡촌에 우리는 살고 있다. 미츠하. 초등학교 앞에서 요츠하를 보내고 뒤돌아서자 등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자전거 페달을 밟고 있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 태씨와 자전거 짐칸에 타고서 방긋방긋 웃고 있는 사야였다. 야, 너 빨리 내려. 태씨가 구시렁거렸다. 좀 태워주면 어때서? 치사해. 엄청 무거워. 숙녀에게 그런 말이 어딨어. 두 사람은 마치 부부 만담을 하듯 아침부터 티격태격한다. 너희 진짜 사이 좋다. 아니거든. 둘이 입을 모아 정색했다.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이 우스워서 나는 후후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내 머릿속 배경음악은 어느새 경쾌한 기타 솔로 연주로 바뀌었다. 우리 셋은 10년이 넘은 단짝 친구다. 몸집이 작고 일자로 자른 앞머리에 뒷머리를 따아내린 사야와 키는 훤칠하지만 까까머리가 촌스러운 태씨. 둘은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인 것 같지만 대화의 템포가 딱딱 들어맞아서 사실 무척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나는 내심 생각한다. 미츠하, 오늘은 머리 잘 묶었네? 자전거에서 내린 사야가 내 머리끈 언저리를 만지면서 희죽희죽 웃었다. 내 머리 모양은 여느 때와 다름없다. 좌우로 각각 세 갈래로 따은 후 둥글게 말아서 머리 가운데로 모아 끈으로 묶는다. 아주 오래전에 엄마가 가르쳐준 방법이다. 머리? 무슨 소리야? 그러고 보니 아침 먹을 때 얼렁뚱땅 넘어간 대화가 떠올랐다. 오늘은 단정하다니, 그럼 어제는 이상했단 소리야? 어제의 일을 떠올리려고 하는데 태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쑥 들이밀었다. 할머니가 앵마기는 제대로 해줬어? 앵마기? 너 분명 여우에 홀린 거였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하는 태씨를 보며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사야가 기가 차다는 듯 말했다. 너는 뭐든 그렇게 오컬트랑 연결 짓더라. 미츠하는 그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그치? 스트레스? 저기, 지금 무슨 소리야? 왜 이렇게 모두들 하나같이 내 걱정을 하는 거지? 어제는 얼른 생각나진 않지만 분명 평범한 하루였을 텐데. 어라? 정말 그랬나? 어제 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 확성기에서 굵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바람에 내 의문이 단숨에 지워졌다. 비닐하우스가 쭉 늘어선 밭 건너편, 마을에서 운영하는 쓸데없이 넓은 주차장 부지에 10여 명쯤 되는 사람들이 무리지어 모여 있었다. 그 가운데에서 마이크를 손에 쥐고 서 있는 사람, 유난히 키가 크고 위풍당당한 그 사람이 바로 내 아버지다. 양복 차림을 한 아버지가 상반신에 어깨띠를 두르고 있다. 그곳에는 자랑스럽다는 듯 현직 미야미즈 토시키라고 쓰여 있다. 이장 선거 유세 중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마을의 재생 사업을 지속하고 이를 위해 면회 재정을 건전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실현되어야만 비로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현직 이장으로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마을 활성화를 완수하고자 합니다. 더욱 갈고 닦고자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열정으로 이 마을을 이끌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안심하고 생기 넘치게 활약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결의를 새로이 다지는 바입니다. 고압적이면서도 유들유들한 연설이 마치 텔레비전에 나오는 정치가의 연설 같아서 밭으로 둘러싸인 주차장과는 전혀 안 어울린다. 나는 순간 기운이 빠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차피 이번에도 미야미즈 이장이 또 당선되겠지? 엄청 퍼주고 다닌다잖아요. 청중에게서 들려오는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내 마음에 더욱 짙은 그늘을 드리웠다. 야, 미야미즈. 안녕. 이런, 최악이다. 평소에 껄끄러운 반 친구 삼총사가 말을 걸었다. 이 아이들은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도 화려한 멋쟁이에 속하는 부류로 수수한 쪽에 가까운 우리에게 걸핏하면 뾰족하게 심술을 부린다. 이장과 건설업자는 한 명이 말을 꺼내더니 꾸민 듯한 동작으로 연설 중인 아버지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버지 옆에는 태씨의 아버지가 얼굴에 웃음을 가득 띠고 서 있었다. 태씨의 아버지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 회사 재킷을 입고 팔에는 미야미즈 토시키 응원단이라고 쓰인 완장을 두르고 있었다. 그 아이는 다시 시선을 돌려 나를 한번 쳐다보고 이어서 태씨에게 시선을 주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자식들끼리도 친하다니까. 얘네들, 아빠들이 그래서 저렇게 함께 다니는 건가? 바보 같은 소리. 나는 대꾸하지 않고 그 자리를 뜨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태씨도 무표정이다. 사야만 곤란한 표정이었다. 미츠하. 벼랑간 호령 소리가 울려 퍼졌다. 헉 하고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말도 안 돼. 연설 중이던 아버지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나를 향해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 바람에 청중의 시선도 일제히 나를 향했다. 미츠하, 어깨 펴고 당당히 걸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뛰어가 버리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으며 공중공중 큰 걸음으로 그 자리에서 멀어졌다. 자식한테도 엄하네. 보통 이장이 아냐. 청중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와, 창피하겠다. 좀 불쌍해지려고 해. 삼총사의 비웃는 소리도 들렸다. 최악이야. 아까까지만 해도 머릿속 가득 울려 퍼지던 배경음악이 어느새 멈춰버렸다. 배경음악 없는 이 마을은 그저 숨이 막히는 곳일 뿐이다. 유키 선생님이 탁탁 소리를 내며 칠판에 고전시가 비슷한 것을 써내려갔다. 저 사람이 누구냐고 내게 묻지 마오. 9월의 이슬에 몸적시며 임을 기다리는 나에게. 수피 문 9월로 유군대. 처음에 나오는 타소카레, 수피라는 표현. 이게 타소가레도키, 황혼시, 주일라는 말의 어원이야.
타소가레도키라는 말은 모두 알지? 유키 선생님은 낭낭한 목소리로 말한 후 칠판에 크게 타소카레, 숲이 라고 적었다. 저녁. 낮도 밤도 아닌 시간. 사람의 윤곽이 흐려져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는 시간. 사람이 아닌 것과 마주칠지도 모르는 시간. 마무리나 사자와 맞닥뜨리는 시간이라서 오우마가도키, 복마시 라는 말도 있는데 조금 더 옛날에는 카레타소도키, 피수시, 나 카와타레도키, 피수시 라고도 했다고 해. 유키 선생님이 이번에는 카레타소, 피수, 카와타레, 피수 라고 칠판에 적는다. 저건 뭐야? 말장난인가? 선생님. 질문. 황혼을 나타내는 말에서 카타와레도키는 아닌가요? 누군가가 물었다. 맞아 하고 나도 생각했다. 타소가레도키라는 말은 물론 알지만 아이 때부터 황혼 무렵이나 저녁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익숙하게 들어온 말은 카타와레도키다. 그 말을 듣고 유키 선생님이 온화한 미소를 띈다. 그건 그렇고 이 고전문학 선생님은 이런 시골 고등학교에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지나친 미인이다. 그건 여기 사투리 아닐까? 이토모리의 어르신들에게는 아직 만역집, 주2의 시구가 남아있다고 들었어. 시골 깡촌이잖아 하고 한 남학생이 말하자 여기저기에서 크크 웃음소리가 피어올랐다. 그러고 보니 우리 할머니도 가끔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를 말을 쓰곤 한다. 자기를 가리켜 와시, 주3라고 하질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며 노트를 넘겼는데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백지어야 할 페이지에 쓰인 큰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너는 누구냐? 뭐야, 이거. 주변 소리가 벼랑간 나타난 낯선 글씨체의 등장에 빨려들듯 멀어졌다. 이거, 내 글씨가 아니야. 노트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진 않았을 텐데. 너는 누구냐니? 무슨 소리지? 미즈. 다음엔 미야미즈. 아, 네. 나는 당황해서 벌떡 일어났다. 98쪽부터 읽으렴. 유키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더니 내 얼굴을 보면서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덧붙였다. 미야미즈, 오늘은 자기 이름 잘 기억하고 있네? 그러자 반 아이들이 와르르 웃는다. 뭐라고? 뭐야, 이건. 대체 무슨 상황이야? 생각 안 나니? 응. 정말로? 그렇다니까. 그렇게 대답하고 바나나 주스를 쭉 빨아들였다. 꿀꺽. 아, 맛있어. 사야는 신기한 생명체라도 보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게, 너, 어제는 내 책상도, 사물함도 기억 안 난댔잖아. 머리는 자고 일어난 그대로 산발을 해서는 묶지도 않고, 교복 리본도 풀어 헤쳐져 있었어. 하여튼 뭔가 계속 좀 이상했어. 나는 그 모습을 상상해본다. 뭐. 말도 안 돼, 진짜로? 뭐랄까, 어제 미츠하는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같았지. 나는 서둘러 기억을 더듬는다. 역시 이상해. 어제 일이 떠오르질 않아. 아니, 드문드문 생각나는 것도 있긴 하다. 그건 어디인지 모르는 도시? 거울에 비친 남자아이? 나는 어떻게든 기억을 더듬으려 한다. 피으 효로로로. 그 상황을 얼버무리려는 듯 솔개가 온다. 점심시간.
우리는 교정 구석에서 종이팩에 담긴 주스를 들고 잡담을 나누고 있다. 계속 이상한 꿈속에 있는 것 같긴 했어. 그건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 같은 꿈. 잘 기억도 안 나. 알았다. 태씨가 갑자기 큰 소리를 내는 바람에 나는 화들짝 놀랐다. 태씨는 읽고 있던 오컬트 잡지 물을 우리 코앞에 들이대고는 침을 튀기며 말했다. 그건 전생에 대한 기억이야. 이렇게 말하면 분명 너희는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하겠지. 그렇지? 그러면 표현을 바꿔서 에버레데 다중우주론에 근거한 멀티버스에 무의식이 접속했다는 설명은? 넌 좀 가만히 있어. 사야가 톡 쏘아붙였다. 아, 혹시 태씨, 내가 내 공책에 낙서했어? 나도 태씨를 향해 외쳤다. 뭐? 낙서? 아, 아니다. 태씨는 그런 시답자는 장난을 할 타입이 아니다. 그리고 그럴 이유도 없다. 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뭐? 낙서라는 게 뭐야? 설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래도. 와, 너무하다. 미츠하. 사야, 들었어? 누명이야, 누명. 검찰 불러줘, 검찰. 아니, 이럴 때 부르는 건 변호사인가? 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거더라? 어쨌든 미츠하, 어제는 너 정말 좀 이상했어. 태씨의 울부짖음을 깡그리 무시한 채 사야가 말했다. 혹시 어디 몸이라도 안 좋은 거 아니야? 이상하네. 정말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가? 나도 다시금, 지금까지 들은 수많은 증언을 곱씹어 보았다. 태씨로 말할 것 같으면 그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금 오컬트 잡지에 푹 빠져들었다. 이렇게 질질 끌지 않는 점이 그의 매력이다. 맞아. 분명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미츠하, 요즘 이런저런 일 많았잖아. 그렇다. 이장 선거는 말할 것도 없고 드디어 오늘 밤에는 그 의식을 치러야 한다. 이 코딱지만 한 동네에서 왜 하필 내 아버지는 이장이고 내 할머니는 신사의 신관인 걸까? 나는 양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 진짜. 나 빨리 졸업해서 도쿄에 가고 싶어. 이 마을은 너무 작아서 서로 너무 가깝잖아. 알지, 그 마음. 알아도 너무 잘 알아. 라는 듯 사야도 고개를 끄덕거려준다. 우리 집은 엄마 때부터 언니까지 3대째 주민센터 방송 담당이잖아. 이웃집 할머니들은 꼬맹이 때부터 계속 나를 방송 아가라고 부른다니까. 근데 또 나는 방송부원이고. 이젠 나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어. 사야, 졸업하면 같이 떠나자. 도쿄로. 이런 동네에선 어른이 돼도 학교의 계급 그대로 유지될 거야. 이 인습에서 벗어나야 해. 야, 태씨, 너도 같이 갈 거지? 응. 태씨는 멍하니 잡지에 파묻고 있던 고개를 들었다. 너, 우리 얘기 듣고 있어? 아. 나는 뭐 딱히. 계속 이 마을에서 평범하게 살지 않을까? 후유, 나와 사야는 깊은 한숨을 내뱉는다. 이러니까 내가 여자한테 인기가 없는 거야? 뭐, 나도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은 없지만. 살랑 불어오는 바람 끝에 시선을 던졌다. 그곳에는 너무나 무심하고 평화롭게 잔잔한 물결을 만들며 일렁이는 이토모리 호수가 있었다.
이런 동네, 서점이 있나? 치과가 있나? 전차는 2시간에 한 번, 버스는 하루에 2번 있고, 일기예보는 대상 지역 외고 구글 지도 위성사진에는 아직도 모자이크로 표시되고, 편의점은 저녁 9시면 문을 닫으면서 채소씨나 고급 농기구 따위는 팔고 있다. 학교 마치고 돌아가는 길, 나와 사야는 여전히 이 토모리에 대한 불만 모드를 가동시키고 있었다. 맥도날드도 모스버거도 없으면서 술집은 2개나 있고, 일자리도 없고 시집 오는 사람도 없고 일조 시간은 짧고, 구시렁구시렁. 평소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동네가 오히려 시원하고 어딘지 모르게 자랑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오늘 나는 진심으로 절망했다. 잠자코 자전거를 끌면서 따라오던 태씨가 벼랑간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 제발 좀. 아, 왜? 언짢아 하는 우리에게 방긋 웃으며 까닭 모를 웃음을 짓는 태씨. 아니 우리 카페에나 들를까? 응. 뭐? 카페? 나와 사야는 동시에 소리 질렀다. 딸깍. 하는 금소금이 저녁매미 울음소리에 녹아든다. 마셔. 하고 태씨가 자판기에서 꺼낸 캔 주스를 내밀었다. 바치를 마친 할아버지가 전동 스쿠터를 타고 부웅 소리를 내며 눈앞을 지나가고 어느 떠돌이개는 나도 같이 있어주지 하듯 주저앉더니 하품을 쩍 한다. 태씨가 말한 카페는 그 카페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나 털리스, 주사, 혹은 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는 팬케이크나 베이글이나 젤라토를 파는 꿈의 공간이 아니라 30년은 더 된 아이스크림 광고가 붙어있는 벤치와 자동 판매기가 덩그러니 서 있는 근처의 버스 정류장이었다. 셋이서 벤치에 앉아있는데 머지않아 떠돌이 개가 발치에와 앉았다. 우리는 캔 주스를 홀짝이고 있다. 태씨에게 속았다는 느낌보다는 그럼 그렇지 싶은 기분이다. 나 먼저 갈게. 오늘은 어제보다 1도 정도는 기온이 낮네. 아니, 나는 1도 정도 높다고 생각해. 캔 주스 하나를 마시는 동안 그런 쓸데없는 대화를 나눈 후에 나는 2 사람에게 말했다. 오늘 밤 잘해. 사야가 말했다. 나중에 보러 가주지. 태씨가 말했다. 안 와도 돼. 아니, 절대 오지 마. 이렇게 못을 박으면서 나는 둘을 향해 사귀는 사이가 되도록 애 좀 써봐라 하고 내심 응원했다. 돌층계를 몇 개 올라가 돌아보니 저녁놀로 붉게 물든 호수를 배경으로 둘이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풍경에 서정적인 피아노 곡을 슬며시 덧쓰여 본다. 그래, 역시 잘 어울려. 나는 지금부터 불행한 밤이 되겠지만 너희만큼은 젊음을 마음껏 누리기를. 으앙, 나도 그거 하고 싶어. 요츠하가 투덜거렸다. 요츠하에겐 아직 일러. 할머니가 타일렀다. 작업실로 쓰는 4평 정도 넓이의 방 안에는 저울추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쉼없이 울려 퍼지고 있다. 실의 목소리를 들어보렴 이라며 할머니는 말을 이어가는 중에도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인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실을 감다 보면 어느샌가 사람과 실 사이에 감정이 흐르게 된단다. 실은 말 못하잖아. 우리가 만든 실메드배는? 할머니는 요츠하의 항의를 무시한 채 이어 말한다. 우리 셋은 기모노를 갖춰 입고 오늘 밤 의식에 사용할 실매듭을 만들고 있다. 실매듭이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공예로 가는 실을 여러 가닥 겹쳐 꼬아서 한 가닥의 끈을 만드는 것이다. 완성된 실매듭에는 다양한 문양이 들어가서 다채롭고 예쁘다. 하지만 만들려면 어느 정도 기술이 필요하므로 요츠하 몫은 할머니 담당이다.
요츠하는 저울추에 실을 감는 조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만드는 실매듭에는 말이다. 이토모리 마을, 1000년의 역사가 새겨져 있단다. 사실 원래는 학교에서 이런 마을의 역사를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하는 건데. 그럼 잘 들으렴. 지금부터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또 시작됐구나 싶어 나는 조용히 쓴웃음을 짓는다. 어릴 때부터 이 작업장에서 몇 번이고 들어온 할머니 특유의 입버릇이다. 집신가게 야마사키 마유고론의 목욕탕에서 불이 나서 이 주변은 전부 새까맣게 타버렸지. 신사도 고문서도 전부 타서 없어지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할머니가 나를 흘끔 바라보았다. 마유고로의 큰 불. 주저없이 나는 대답한다. 할머니는 그렇지 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아니, 불난 일에 이름까지 붙였어? 요츠하는 놀란다. 그리고는 마유고로 아저씨, 이런 일에 이름이 붙다니 불쌍해, 라고 중얼중얼 혼잣말을 한다. 그 일로 우리가 꼬는 실매듭 문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춤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됐지. 남은 건 형식뿐이고. 하지만 의미가 지워졌다고 형식까지 없어지게 둬서는 안 돼. 형식에 새겨진 의미는 언젠가 반드시 되살아나는 법이니까. 할머니의 말에는 옛 노래 같은 독특한 박자가 살아있다. 나는 실매듭을 꼬면서 같은 말을 입속에서 찾게 되는다. 형식에 새겨진 의미는 언젠가 반드시 되살아난다. 그것이 우리 미야미즈 신사의 중요한 임무지. 그런데도 할머니의 온화한 눈빛에 슬픔이 서린다. 그런데도 그 바보 같은 사위는 중요한 신관의 임무를 버리고 집을 나간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도대체 정치가 뭐람? 정치가 할머니의 한숨에 묻어서 나도 작게 숨을 내뱉는다. 이 마을이 좋은 건지 싫은 건지, 어디로 멀리 떠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계속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은 것인지, 사실 나 자신도 잘 모른다. 선명한 색으로 엮인 실매듭을 틀에서 빼내자 달그락, 쓸쓸한 소리가 났다. 한밤중, 신사에 흐르는 피리 소리는 대도시 사람들이 들으면 약간 공포영화 같지 않을까? 무슨 마을 살인 사건이라든가, 무슨 일가족 사건이라든가, 왠지 그런 불길한 사건의 무대 같아서. 그리고 나도 이누가미 일족에 등장하는 스케키오든 13일의 금요일에 제이슨이든 뭐든 좋으니 차라리 나를 죽여서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아까부터 무녀춤을 추고 있다. 매년 이맘때 열리는 미야미즈 신사풍양제의 주역은 불행히도 우리 자매다. 이날에는 단정하게 무녀 차림을 하고 새빨간 연지를 입술에 바르고 머리 장식까지 올리고 신락전에 서서 청중 앞에 나와 할머니에게서 전수받은 춤을 춘다. 마유고로의 큰 불로 의미를 알 수 없게 되었다는 춤으로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 춘다. 각자가 다채로운 끈이 달린 방울을 딸랑딸랑 울리면서 빙글빙글 돌고 끈을 옆으로 길게 뻗는다. 방금 전 돌았을 때에는 태씨와 사야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저 녀석들 그렇게 말했는데도 오다니 무녀 파워로 저주해줄 테다. 라인의 저주 스티커를 마구 날려주마. 그렇게 기분은 더 침울해졌다. 사실 이 춤이 싫은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창피하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해왔던지라 완전히 익숙해졌다. 문제는 춤이 아니라 잘할수록 창피함이 더욱 심해지는 그 의식. 춤이 끝나면 해야만 하는 그것. 여자에 대한 모욕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바로 그것. 아, 진짜. 싫다. 진저리를 치면서 몸을 움직이는 사이에 어느새 춤이 끝났다.
아, 드디어. 우물우물우물. 우물. 우물우물우물우물. 나는 그저 쌀을 씹는다. 가능한 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한다. 맛도, 소리도, 색도 느끼지 않으려 애쓰며 눈을 감고 그저 씹는다. 요츠하도 옆에서 나와 같은 동작을 하고 있다. 우리는 나란히 정좌를 하고 있다. 각자의 앞에는 소반이 있고 그 위에 작은 되가 놓여 있다. 그리고 물론 그 앞에는 남녀노소, 우리를 구경하는 청중이 있다. 우물우물우물. 우물우물. 아, 이제. 우물우물우물. 슬슬 뱉어야 하는데. 우물우물. 아. 우물. 나는 포기하고 눈앞에 되를 짚는다. 입 근처까지 가져와서 무녀복 소매로 입을 가린다. 그리고, 아. 나는 입을 오므려 지금까지 씹었던 쌀을 되 안에 뱉는다. 씹은 쌀은 침과 섞여서 걸쭉하고 흰 액체가 되어 입에서 떨어진다. 웅성웅성. 청중들이 술렁인다. 으아앙. 나는 마음속으로 운다. 부탁이야. 제발 보지 말아줘. 구치카 미사케다. 이 술을 신에게 바치는 것이다. 오랜 옛날에는 여러 지역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21세기가 된 지금도 이 술을 만드는 신사가 과연 또 있을까? 그리고 무녀복을 입고 이런 것을 하다니 너무 마니악해. 대체 누구를 위한 거야? 속으로는 투덜거리면서도 나는 또 한 움큼 쌀을 입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또 우물우물. 요츠하도 무표정으로 나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이 작은 되가 가득 찰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반복해야 한다. 걸쭉한 침과 쌀을 나는 또 뱉어낸다. 마음속으로 또 하염없이 운다.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귀를 간지린다. 불길한 예감이 잔물결처럼 일렁인다. 나는 고개를 조금 들었다. 아. 나도 모르게 신사를 폭파하고 싶어진다. 역시나 그곳에는 인기 있는 무리의 아이들 3명이 있었다. 나를 보며 희죽희죽 웃으면서 즐겁게 떠들고 있다. 왜, 나라면 죽어도 못해. 너무 더러워. 다른 사람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나? 저래 가지고 시집이나 가겠어? 거리상으로는 들릴 리 없는 목소리까지 또렷이 들리는 것만 같다. 졸업하면 이 마을을 떠나 멀리 가자. 나는 굳게, 또 굳게 결심한다. 언니 기운 내, 뭐 어때서 그래. 반 친구들이 좀 본 걸 가지고. 뭐가 그렇게 충격이야? 아직 사춘기도 안 온 꼬맹이는 속 편해서 좋겠네. 나는 요츠하를 노려본다. 우리는 티셔츠로 갈아입고 신사사무소의 현관을 나온 참이었다. 풍양제가 끝난 후 우리 자매는 오늘 밤을 마무리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바로 축제를 도와준 이웃 아주머니, 아저씨와의 뒤풀이 자리다. 할머니가 주인격이고 나와 요츠하는 술을 따르거나 말상대를 하는 역할이다. 미츠하, 올해 몇 살이야? 와, 17. 그렇구나. 이렇게 어리고 예쁜 아가씨가 따라주는 술을 마시니 아저씨 젊어지겠네. 마구마구 젊어지세요. 얼른 드시고 한 잔 더 받으세요. 거의 자포자기 심정으로 접대를 하고 녹초가 될 만큼 피곤해 지친 후에야 아이들은 슬슬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듣고 겨우 해방되었다. 할머니와 어른들은 아직 신사사무소에서 술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요츠하, 너 뒤풀이 자리에 있던 분들 평균 연령이 얼마인지 알아? 경내의 참배로는 전등이 완전히 꺼졌고
시원스러운 벌레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몰라. 60 정도? 나 부엌에서 계산해봤어. 78세야, 78세.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가 없어진 지금은 91세라고. 뭐랄까, 한계를 넘은 거야. 인생 최종 무대라고. 저 세상에서 저분들 한꺼번에 데리러 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따라서 하루빨리 이 마을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나는 말하고 싶은데, 언니의 필사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요츠아의 반응은 심드렁하다. 무슨 다른 생각을 하는 모양이었다. 어차피 꼬맹이가 이 언니의 고충을 알 턱이 있나. 나는 포기하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 가득 반짝이는 별이 지상의 인생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이 초월적으로 빛나고 있다. 맞다. 신사의 긴 석단을 나란히 내려가는데 벼랑간 요츠아가 소리쳤다. 누군가 숨겨둔 케이크를 발견한 것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요츠아는 말했다. 언니, 까짓거 구치카미사케 많이 만들어서 도쿄 상경 자금을 만들어봐. 순간 나는 말문이 막힌다. 넌 참, 발상도 정말 엄청나다. 사진이나 메이킹 필름 같은 것도 찍어서 무녀 입술 같은 이름 붙여서. 분명 잘 팔릴 거야. 9살짜리가 이런 세계관을 가져도 괜찮을지 걱정되면서도 이 녀석도 자기 나름대로 언니를 걱정해주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아, 역시 귀여운 내 동생이란 기분이 들며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좋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볼까? 무녀 입술, 비즈니스. 그런데 술은 마음대로 팔아도 되나? 어때, 언니? 이 아이디어. 역시나. 역시 안 돼. 주세법 위반이야. 어라, 애초에 그런 문제였던가 하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어느새 나는 달리고 있었다. 온갖 사건과 감정, 미래, 의문, 절망이 뒤섞여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다. 한 단씩 건너뛰며 계단을 달려내려가 층계참의 도리 2, 주 5, 아래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한가득 밤의 냉기를 목으로 빨아들인다. 그리고 가슴 속의 복잡함을 그 공기와 함께 나는 있는 힘껏 내뱉는다. 더는 이런 마을 싫어요. 이런 인생도 싫다고요. 다음 생에는 도쿄의 꽃미남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주세요.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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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 속 산봉우리에 부딪혀 메아리치는 나의 바람은 눈앞에 있는 이토몰이 호수에 빨려 들어가듯 사라진다. 반사적으로 내뱉은 말이 너무 실없어서 내 머리도 땀과 함께 식어간다. 아, 그래도 신이시여, 정말 계시다면 제발. 신이 정말 있다면 그렇다면 무엇을 빌어야 할지 나도 알 수가 없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